네, 이렇게 퀵 정렬 함수를 퀵 정렬을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 함수를 구현을 했으니까 이제 분석할 차례입니다. 퀵 정렬의 분석을 해보고요. 2절에서는 퀵 정렬의 과정, sorting progress diagram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퀵 정렬의 best case와 worst case가 무엇인지 보고요. 그리고 이 퀵 정렬이 얼마만큼 메모리를 사용하는지, 리소스를 사용하는지 그것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퀵 정렬의 과정은 퀵 정렬 자체가 파티션의 반복이죠. 분할을 계속 분할하는 것입니다. 분할을 또 분할하고, 분할한 걸 또 분할하고, 이 분할은 피봇을 중심으로 왼쪽은 작은가, 오른쪽은 큰가 이렇게 분할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랬으니까 퀵 정렬 과정도 이것이 이제 그림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원래 그림이고 이쪽이 정렬된 그림인데, 보시면 어디서 분할이 된지 딱 느낌이 오시죠. 바로 여기서 분할이 됐죠. 이게 피봇 밸류가 되고, 이쪽은 작은가, 이쪽은 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데서 또 분할이 된 것 같고요. 또 뭐 이렇게 작은가, 이쪽은 큰가 이렇게 분할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분할이 이제 계속 이제 점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많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계속 리커시브하게 진행되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퀵 정렬이 리커시브 알고리즘이라 정확하게 뭐 20% 진행됐을 때, 40% 진행됐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어서 대충 찍어봤습니다. 좀 찍어본 모양이 이 모양이 됩니다. 이 모양을 보시고 이것은 퀵 정렬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특징은 아까 뭐였죠? 피봇 밸류와 작은 값과 큰 값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게 퀵 정렬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퀵 정렬을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퀵 정렬이 가장 최적의 성능을 나타낼, 가장 최고의 성능을 나타낼 때가 언제인가 보시면요. 어떤 때이냐면 분할이 정확하게 절반씩 딱딱 나눠 떨어질 때입니다. 즉 요렇게 배열이 있는데 딱 피봇별로 잡았더니 요만큼 딱 같은 길이로 나눠지고, 또 그 안에서 또 요만큼 나눠지고, 또 그 안에서 또 요만큼 나눠지고, 또 요만큼 나눠지고, 이렇게 되면 그 비교와 교환 횟수가 가장 적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질 때를 이 나눠질 때 그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이 하나의 이 n개 이게 좀 잘못되어 있네요. 이제 보면 이 n개의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드는 시간을 tn이라고 나타내면요. 이 tn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딱 절반으로 나눴다면요. 이 t의 2분의 n, 2분의 n입니다. 이 n-1이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t의 2분의 n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n개가 있다면, 그죠? 이 n개의 이 정렬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 퀵소프트가 리커시브이기 때문에 요 2분의 n개를 처리하는 시간, 그리고 또 요 2분의 n개를 처리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처리하는 시간을 갖다 보고, 그러니까 2 곱하기 t 2분의 n 이렇게 되겠죠. 이거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뭘 하냐면 여기서 이 파티션을 하기 전에 뭘 하죠? 이렇게 오면서 요렇게 오면서 비교와 교환을 하게 되죠. 요게 대충 n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n 크기만큼을 비교 교환을 하니까요. 비교를 적어도 n분을 하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tn은 2 곱하기 t 2분의 n 더하기 n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식은 아주 많이 나오는 식입니다. 이 식을 빅 O 노테이션을 포기하면요, n 로그 1이 되는데, n 로그 n, 아까 지난 9장에서 배웠던 셀렉션 소트나 인서션 소트 같은 경우는 on 제곱이었습니다. n 제곱의 증가 속도는 on 로그 n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on 로그 n이 더 성능이 좋은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식이 n 로그 n이 되는지 이 계산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비슷한 유형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설명하고 할 테니까 다음에는 요 식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cn이 c 2분의 n 더하기 n 이렇게 나타나는 식, 요거 t를 c로 바꾼 것입니다. 요거 그 n이 2보다 클 때 요런 식 만족하고, 그 다음에 c1은 제로라고 했을 때 요거를요, 그 라지 n을 2의 n승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를 단순하기 위해서인데요. 2n승으로 가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뭐 2등분을 계속 했을 때 딱딱 나눠 떨어지게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나눠 떨어져 봤을 때 요 n 대신에 2의 n을 바꿔치기 하면 요런 식이 되죠. c의 2의 n승은 2의 n-1성, 그죠? 2의 n-1성. 왜냐면 2의 n을 2로 나눴으니까요. 2의 n-1이 되죠. 더하기 2의 n 이렇게 됩니다. 요것을 양변을 2의 n으로 나누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2의 n을 나누면 요 2하고 나눠 떨어지니까 2의 n-1분의 c의 2의 n-1, 요것을 나눠 떨어지면 1이 되죠. 그런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요 식을 써서 다시 전개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2의 n-2 분의 c의 2의 n-2 이렇게 되죠. 더하기 1 이렇게, 요게 뭡니까? 2의 n-1분의 2의 요항이 되죠. 그 요항은 또 n-3 2의 n-3 더하기 1로 또 나눠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 c1은 제로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이 항은 n이 됩니다. 즉 2의 n승분의 c2의 n승은 n이 됩니다. 그죠? n이 됩니다. 그래서 이 2n을 이쪽으로 곱해버리면 c의 2의 n승은 n 2의 n승이 되고요. 그리고 n이요 2의 n이기 때문에 2의 n승이라고 아까 정의했죠. 그러면 n은 로그 2의 n이 됩니다. 그죠? n은 로그 n이 됩니다. 이거는 뭐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니까 다 아시겠죠? 그래서 cn은 어떻게 됩니까? cn은 즉 요게 cn 요 대신 n을 쓰면 되죠. cn은 n 2n이 뭐죠? 2n이 n이죠. 2n이 n이 되고요. 요 n은요 로그 n이 되죠. 그래서 cn은 n 로그 n 이렇게 나타내지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n이 2n이라고 했지만 꼭 2n이 아니더라도 대충 절반 정도 나눠 떨어지면, 대충 절반씩 나눠 떨어지는 그런 문제라면, 즉 디바이드 앤 컨커, 나누어서 문제를 나누어서 정복하고 다시 병합하는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on 로그 n이 된다,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average 케이스가 보통 일반적으로 on 로그 n이다. 즉 퀵 정렬의 일반적인 성능은 on 로그 n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 증명도 알아두시고요. 전성과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요 증명도 알아두시고 이 결과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퀵 정렬은 on 로그 n이다. 그러면 이제 worst case를 반대로 한번 볼까요? worst case는 뭐냐면 이 분할이 이렇게 딱딱 반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라진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n-1과 그죠? 1로 갈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n-1과 1로. 또 그 다음에 요걸 또 하면 또 n-1과 1로, 또 그 다음에 또 n-1과 1로, 이렇게 계속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퀵소트에 순차배열이나 역순배열을 넣으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H를 이제 피부별로 요것을 퀵소트를 한다고 봤을 때, 이거 지금 순차배열입니다. H를 피부 축값으로 딱 빼는데 I는 쭉 여기까지 오고 J는 더 이상 안 가죠. 여기까지 딱 오고 말죠. I는 여기까지 오고요. 결국 자기 자신을 그대로 두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걸 축값을 해서 왼쪽 구간과 오른쪽 구간을 재교출하게 되는데, 오른쪽 구간은 없으니까 놔두고 왼쪽 구간을 다시 재교출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얘가 또 축값이 되고, 또 이렇게 재교출하게 되고, 또 얘가 축값이 되고 이렇게 재교출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반대 경우 역순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하게 되면요, 얘가 쭉 I가 여기서 계속
i는 어떻게 되죠? 예, j가 계속 여기까지 오고요. i는 여기 멈춰 있는데 요걸 결국 이렇게 바꾸게 되죠. a와 h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요 축값을 중심으로 왼쪽은 없고요. 오른쪽을 보내게 되죠. 오른쪽을 다시 재교출하게 됩니다. 또 다시 이쪽으로 오고 또 오른쪽을 다시 재교출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출력하면서 재교출을 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뭔가 비교와 교환이 n, 그죠? n-1, n-2, n-3 이걸 계속 횟수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까 반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혜택이 없고 이걸 계속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저번에도 봤듯이 on 제곱이죠. 그죠? 이승의 성능을 가집니다. 이런 경우를 degenerated case라고 합니다. 아주 망한 케이스라는 얘기죠. 아주 망한 케이스다. 결국 이 worst case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결국 분할을 절반에 가깝게 하는 것이 성능의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분할이 한쪽을 자꾸 치우치면 성능은 자꾸 떨어지죠.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재교출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즉 반반으로 나누면 뭐 4만큼만 재교출 들어가면 될 걸 이렇게 나누게 되면 뭐 8이고 10이고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죠. 재교출의 깊이도 깊어지고 성능도 아주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할을 절반 가까이에 대충 절반씩 계속 되도록 해주는 것이 성능의 관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할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이제 퀵 직렬은 최악의 경우에는 on 제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퀵 직렬은 그냥 on 제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평균적인 경우에서는 on log n 성능을 가지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worst case를 없애면 이 퀵소트의 이런 불명예가 없어지겠죠. 이 worst case를 없애는 방법이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퀵 정렬이 성능이 좋은 만큼 이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는데요. 과연 이 퀵 정렬이 성능이 이제 worst case일 때, 즉 sorted array나 reverse array 같은 경우에는 스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봤듯이 여기 축값을 두고 요만큼을 재교출하고 또 축값을 두고 또 요만큼을 재교출하고 재교출 한번 하는 것이 스택에 이 R과 L 뭐 이런 값을 넣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스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worst case 같은 경우에는요. sorted나 reverse 된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sorted array 같은 경우는 자료수 n에 대해서 2 곱하기 n만큼의 스택을 사용하고요. reverse array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n 더하기 2만큼을 사용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것을 측정할 방법이 뭐냐면 퀵소트의 non-recursive 버전 퀵소트 언더바 nr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소트 프로젝트에 보면요. 이 non-recursive 함수에 n스택은 이렇게 변수를 하나 잡아주고요. 굵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가 쭉 가는데 맨 끝에 보면 스택을 푸시한 곳이 있죠. 여기가 이제 스택이 가장 많아질 텐데요. 이때 이제 n스택 값을 스택의 get 카운트와 비교해서 최대값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 print f를 해보면 방금 계산을 하면서 스택을 몇 개가 사용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뽑은 것이 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죠? 여기서 3만 개의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이 3만 개가 만약에 sorted array다 이렇게 보시죠. 정렬이 되어 있다. 그러면 6만 개의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 6만 개의 데이터는 6만 개의 데이터 한 데이터가 몇 바이트입니까? 인트형이죠. 인트형의 데이터를 사용하죠. 그래서 4바이트를 씁니다. 그러면 4, 6, 24 24만 개의 데이터가 되는데 이게 킬로바이트로 따지면요 240킬로바이트가 됩니다. 엄청나게 큰 양입니다. 근데 non recursive 버전이 아니라 그냥 recursive 버전은 우리가 만든 스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스택을 사용하거든요. 똑같은 재교출인데 시스템 스택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시스템 스택이 그렇게 크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크게 뭐 셀레드 같은 경우는 4kB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뭐 많아봐야 32에서 64KB 정도인데 이 정도 만들어지는데 240KB를 뭐 로컬 변수 혹은 뭐 그 인자로 이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스택 오버플로우가 실제로 그 리커시브 버전의 퀵소트 함수를 16,000개 뭐 30,000개 32,000개 이렇게 주고 정렬을 시키면 프로그램이 죽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로요. 그래서 리커시브 버전은 좀 사용을 실제 사용하기는 좀 힘들다. 그 리커시브 버전이 소스가 간단하고 성능이 좀 좋은 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에 대해서 방지할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방지할 대책이. 그렇기 때문에 리커시브 버전의 퀵소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스를 보시면요. 여기 퀵소트.h 여기 보면 퀵소트가 정의된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있죠. 리커시브 버전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행을 시킬 때요. 제가 이거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퀵소트의 시간을 재는 것인데 이걸 제가 지금 막아놨거든요. 이걸 제가 풀면 어떻게 될까요? 풀고 실행을 시키면요. 16,000개를 소트하는 건데요. 소티드 된 배열입니다. 16,000개를 소팅할 때 어떻게 되느냐?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예외로가 발생합니다. 이 예외는 스택 오버플로우입니다. 다시 확실히 한번 볼까요? 디버그를 실행시키면요. 스택 오버플로우가 에러가 나죠. 이렇게 에러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리커시브 버전의 리커시브 버전의 퀵소트는 좀 사용하기가 실전에서 사용하기 좀 그렇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스택 사용량을 측정했으니까 이 스택의 크기를 어레이로 잡아서 어레이 리스트 스택 말고요. 어레이 스택 2 곱하기 n 더하기 이만큼의 스택을 잡아서 넌 리커시브 버전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퀵소트를 개선을 시킬 텐데 이 어레이 스택을 사용해서 2 곱하기 n 더하기 이만큼의 스택을 잡는 이 넌 리커시브 버전의 퀵소트, 이 퀵소트 NR을 기본으로 해서 개선을 하게 될 것입니다.